네,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16일, 오후 12시 한 30분경인데요. 오늘은 좀, 이 영상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 종목 분석하는 게 참 어렵긴 한데, 어제는 아니죠. 오늘 새벽에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신규 상장주는 얼마나 빠져야 반등을 줄까 해서, 그래서 뭐 이것저것 신규 상장주 뭐 요약한 거 해서 쭉 이제 그 올해 초부터 뭐 얼마 하락후 이런 걸 나름대로 좀 정리해가지고 어느 정도 빠지면 어느 정도 하락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것 같고, 뭐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처음 스텝으로 좀 이런 걸 한번 그 촬영을 해봤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려는 종목 이노테크, 오늘 이노테크입니다. 이 종목 때문에 그래요. 이 종목이 좀 물렸습니다. 이게 첫날 따상을 하고서 그 다음에 또 상한가를 갔죠. 거의 점상을 갔죠. 그 이후에 고점부터 쭉 내려서 저는 요 자리를 좀 노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상한가 자리. 그래서 여기서는 좀 크게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뭐 속절없이 그냥 흘러내리고 있죠. 원래 그 다음에 노릴 만한 자리가 이제 상장 당일날 시가 자리인데, 여기도 깨고 쭉 내려와서 평단이 지금 까먹었는데 한 5만 원에서 요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한 50%좀 밀고 내려왔는데, 이 회사 자체가 간단히 알아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야 뭐 최근에 핫한 거 다 하네 뭐 이래가지고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 종목이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약간 최근에 시리즈였죠. 시리즈. 원래 노타부터 시작해서 노타가 이렇게 쭉 오른 다음에 내려왔죠. 그 다음이 이제 이노테크 거예요. 이노테크가 그 다음에 상한가고 점상 갔다가 쭉 내려왔고,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서 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큐리오시스 이게 그냥 아예 그냥 점상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좀 사람들을 홀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오른 게 세나 테크놀로지인데 쭉 내려왔죠. 다 뱉어내면서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저는 좀 여기 뭐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고 한 뭐 그래봤자 제가 지금 예수금만 3,300 그쯤으로 하는데, 뭐 지금 다 담아봤자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소량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흘러내리면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기다리든지 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거는 솔직히 하면 거의 뭐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개인들을 꼬드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노테크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이노테크도 마찬가지로 좀 이런 데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 내린다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런 거 알면 신일 텐데 그런 거 알 수 없지만 같이 좀 어떤 식으로 알아보는 건 좋을 것 같아서 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일단 썸네일 쓰려고 뽑아 놓은 건데, 이노테크 주가 전망 신규 상장주지만 일단 최대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주가 상승 하락 요인, 그 다음에 경쟁사를 알아보는 게 제일 항상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알기 쉬운 방법인 것 같아서 경쟁사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따 볼 텐데 이거 신용보증기금이 한 5%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딩 전략 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테크 들어가 보면은 여기 많습니다. 디스플레이,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뭐 핫한 건 다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볼 텐데 매출 비중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테크. 그래서 이노테크를 보시면은 2013년에 설립이 돼서 2024년에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10년 만에 파이팅 해가지고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2025년 11월 7일에 코스닥 상장했죠. 진짜 정말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죠. 여기 보시면은 정말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고, 어떤 회사인가? 디스플레이 아까 보셨다시피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다 하는데,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가 매출 대부분 90%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검사 기술, 비전 검사, 자동화, 실내성 시험 장비를 만드는 장비 전문 회사입니다. 뭐 소부장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포트폴리오 지금 확장하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가 90%, 매출의 90%입니다. OLED, LCD 모듈 검사 장비, 반도체가 한 7% 정도, 2차 전지 이쪽은 뭐 2%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디스플레이 중심 기업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이제 핫한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초기 단계의 그런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검사하면 세 개 다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좀 따져 보면은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식으로 예,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향후 좀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반도체 기업처럼 주목을 받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스플레이 검사에서 축적한 고해상도 비전 검사 기술이 반도체, ACB 인포와 외관 검사 자동화로 확장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회사 자체도 그쪽으로 확장을 하려 있기 때문에 약간 반도체 기업처럼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매출 내용만 보면은 디스플레이 회사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확장하고 싶은 디스플레이 회사다라고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약간 엮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예, 이쪽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후에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은 이쪽이죠. HBM 반도체 쪽으로 생산 확대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거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향, 후공정, 소부장 쪽에 껴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컸던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주목을 좀 받죠. 최근에 좀 신규 상장주들이 강하게 움직인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적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검사 장비 이런 수주 변동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죠. IPO 차익 실현, 이게 그 공모가가 14,800원, 15,000원쯤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3배쯤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IPO 보호예수 물량들이 IPO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게 흘러 나오고 있다라고 차익 실현 물량이 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하고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아까 다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가 90%, 반도체가 한 7%, 2차 전지 이 두 개 합쳐서 한 10% 정도인데 이걸 이제 끌어올리려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아까 좀 확인해 봤는데 뭐 딱히 나쁠 건 없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뭐 한 2024년은 쭉쭉 늘고 있네요. 2025년 700억 정도, 영업이익도 거의 한 2배 정도 뛰고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은 좀 높긴 뭐 근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 아니고 돈이 있고, 그러니까 성장 잘 하고 있고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은 얘기. 2025년 2분기 기준해서 전년 매출액은 32.4% 증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주 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뭐 당연히 사장님이겠죠. 그다음에 신용보증금이 5%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용보증금이 뭐지?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가끔 보는데 소형주다 보니까 연기금은 아니겠죠. 신용보증금 갖고 있는 이거 뭐야?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싶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찾아보면은 이게 기술 성장성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기관. 이거 저도 예전에 나름 좀 뭐라지 창업하겠다고 좀 설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어디서 땡겨오나 하고 막 찾아보고 그럴 때 이렇게 기술 쪽, 예, 그 테크 쪽 뭐 하려는 벤처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아무래도 돈을 많이 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술력 있고 좀 미래성이 있다 그러면은 잘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돈 빌려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는 여기서 돈을 빌렸다는 거니까 예, 한마디로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까지 상장했으니까 당연히 기술력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나쁜 뜻이 아니라 그 많이 한다. 중소 중견 기술기업 대부분이 신보, 기보, 사는 지원 경험이 있고 이런 반도체 기업은 설비 투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책기관 투자 비중이 높다는 거죠.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는 기술력이 있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반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 초기 정책 지원 상장까지 간 아주 정상적인 흐름으로 딱히 이상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버행 관련해서도 얘네도 뭐 갑자기 이렇게 막 던지고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천천히 갚아 나갈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5% 가지고 있는 거를 급하게 던지고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눈에 띄길래 한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뭐 지분율은 딱히 눈에 띄는 건 없고 현재 지금 상장한 지 6일 됐는데 유동 주식수 비율이 60%입니다. 60%. 예. 그러니까 꽤 많이 흘러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사이에 지금 꽤 고점들이 많이 하락을 했죠. 고점들이 지금 50%가 빠졌는데 아마 요때 막 열심히 던졌겠죠. 예, 요럴 때. 첫날에 많이 던지고
그 다음에도 이런 게 이제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60%까지 나왔다는 거는 꽤 많이 나왔다라고. 근데 아마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코스닥 평균이 한 70에서 80%쯤 되니까 70%는 넘어가니까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노테크 그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워낙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기도 하고, 그쪽에 엮어서 약간 주목받은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HBM이라든지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노테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이 부분은 계속해서 HBM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보자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이거는 좀 눈에 익혀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TSV 가공, 적층, 패키징, 버닌, 버닌, 파이널 테스트, 소터, 외관 검, 아마 이쪽인 것 같습니다. 외관 비전 검사, 여기에 이제 후공정 쪽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노테크와 좀 이따가 경쟁사들 볼 텐데, 이 후공정 단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공정 품질 검사 이쪽을 담당하고 싶어 한다. 이쪽에서 매출을 뭐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매출을 늘려가고 매출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사를 쭉 찾아봤는데 제너셈이란 경쟁 회사가 가장 크게 겹친다는 것 같아요. HBM 칩 절단, 검사, 자동화까지 해서 이노테크가 역할이 가장 많이 겹친다고 해요. 그래서 제너셈 한번 볼까요? 제너셈도 약간 좀 최근에 그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터진 게 거래대금이 700억 터졌는데, 이때 뉴스 한번 찾아보니까 동일합니다. HBM 관련해 가지고 그걸로 좀 엮여가지고 제너셈 올해 2월에 하이닉스 HBM 꿈의 수율 뭐 요런데 해가지고 검사 장비 개발 부각이 됐다고 해서 요때 잠깐 오르긴 했는데, 그 이유는 뭐 특별히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노테크랑 하는 업무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겹친다고 하네요. 다음에 뭐 프로텍 이런 데들은 최근에 꽤 주목을 받은 종목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쪽은 조금 이제 이노테크랑은 좀 멀어지는 패키징에 가까운 회사라고 하고, 테크흥 이런 데는 뭐 조단위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멀어지죠. 그리고 직접 경쟁도 아니고, 이런 데 넘어가고, ISC 이런 데도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노테크랑은 이제 그 좀 역할이 겹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노테크와 경쟁업체 있는 회사를 보면은 제너셈이 가장 유사하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있는데 후공정 쪽에서 있는데 좀 경쟁 관계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사이즈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너셈이 경쟁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제너셈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좀 반도체 그 HBM 반도체 그 사이클 속에서도 약간 조금 잊혀져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약도 해봤는데 뭐 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너셈이 제일 유사하고 경쟁력도 강하고, 뭐 TCK 이런 거 어마어마했죠. 최근에 TCK 뭐 10만 원 뚫고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TCK 근데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거래대금도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네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뭐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기 힘들 것 같고, 아무튼 후공정에서 검사, 자동화, 절단 뭐 이런 거 후공정 이런 데서 좀 겹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출 관련 가능성을 좀 알아봤는데, 반도체 패키징, HBM 적층, 자동화 장비 수요 증가 흐름 속에서 검사, 신뢰성 장비 수요도 동반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반도체 검사 장비의 신사업 영역을 명시하고서 기술 개발 및 장비 라인업을 확장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산업 리포트에 따르면은 디스플레이 쪽에 좀 힘을 가진 회사들이 검사, 신뢰성 장비 시장,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확장될 전망이 있다. 하지만 당연히 초기에 아직 지금 이제 넓혀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고객 레퍼런스 확보가 중요하고, 뭐 그 좀 여러 가지 초반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스트 케이스는 당연히 검사 장비 수요 확대해가지고 잘 이게 그 쭉쭉 받아가지고 매출이 일단 한 20% 지금 한 7% 정도 되는데 20에서 30%까지 쭉쭉 늘어나는 거,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고, 보통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처음에 신규 그쪽을 계속 개척하려면은 생각만큼 쭉쭉 늘지는 않겠죠. 그래서 10% 내외에서 뭐 천천히 증가하는 거 정도. 그리고 뭐 워스는 그보다 낮게 성장이 지연되는 거.
그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노테크는 그런 식으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매출을 좀 그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대충 좀 회사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것 같고, 자, 신규 상장주의 숙명, 보호예수 물량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모가가 15,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해도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60%가 지금 보호예수 유통 물량이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장 후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유통가 20%밖에 안 됐는데 지금 60%가 됐다는 거는 40%가 흘러나왔다는 거죠. 꽤 많이. 그래서 한 70%, 80% 앞으로 한 10% 정도만 더 나오면은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저거죠. 대주주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벤처 금융 투자 이게 좀 큰 물량 앞으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는 이제 한 2개월, 3개월 후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언제 어느 정도 나온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좀 추정을 해봤을 때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이런 벤처 투자 지분이 흘러 나오죠. 그게 아마 한 10% 정도, 1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최대 주주는 보통 뭐 2년, 3년 후에 나오니까 이건 신경 쓸 건 아닐 것 같고, 뭐 아무튼 그 정도. 근데 지금 상장한 지 지금 6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그거 치고는 나올 거 치고는 지금 만 60%가 물량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올 건 나오지 않았나, 차익 실현할 거는 그 정도로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넘어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상으로는 요때 그 영상 여기서 말씀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말고 신규 상장 요약본 보면은 일단은 그냥 정말 이거는 정말 그 신규 상장주 여기서 요 영상을 말씀드린 건데, 보통 한 40에서 50% 좀 빠지면은 반등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노테크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50%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나올 물량들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이때 빠진 거는 금요일날 지금 반도체 쪽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SK 하이닉스 필두로 막 10%, 7, 8%씩은 빠진 것 같은데, 그거 따라서 좀 빠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좀 반등을 정말 차티스트적인 관점에서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는 말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신규 상장주 측면에 좀 무책임한 얘기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그냥 통계상에서는 그정 슬슬 나와도 나쁘지 않은 지점까지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거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금요일날 외국인이 살짝 담은 것도 조금 눈에 띄긴 하는데, 또 바로 던질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그냥 통계상에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는 빠진 것 같다. 뭐 더 빠지더라도 그렇게 막 확 이제 뭐 3만 원, 2만 원 깨고 그렇게까지 가진 않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측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넘어가서 트레이딩 전략을 한번 알아보자면은, 이거 완전한 신규 상장주죠. 차트 수급 관점에서는 일반적인 내용 외에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 외에는 뭐라 말하기가 좀 어렵죠. 워낙에 좀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 관점에서 고점 대비 50% 빠진 점, 그 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관련 회사라는 점에서 향후 이제 반도체 쪽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온다면은 여기 같이 엮여서 이제 사람들 인식이 중요하겠죠. 반도체 쪽으로 같이 봐서 향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주는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5천억짜리인데 지금 60%니까 뭐 3천억?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떻게 관리하냐, 어떻게 움직이냐, 그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겠죠. 올릴 생각이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자, 그렇긴 한데 이제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 분야가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야, 이제 다른 쪽 반도체 쪽으로 이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부정적으로는 야, 그거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건데 지금 디스플레이 회사라고 보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이 주가가 말을 해주겠죠. 어떤 식으로 갈지. 그리고 지금 공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현주가 너무 아래에 있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려고 막 또 던질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지금 유통 비율이 만약에
한 60% 정도 아니면 막 30% 40% 그렇다면은 아직 더 나올 물량들이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할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저점을 여기서 이제 좀 어떻게 다지는지 더 빠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지켜주고서 돌리는 모습을 보이는지 라운드 피겨도 지금 5만 원이 근처에 있잖아요. 요런 데 근처 해가지고 좀 돌리는 딱 여기 또 그 상장 당일 시가기도 하고 하니까 예 여기를 좀 이렇게 이쪽으로 좀 근처로 잡아 당겨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거는 아마 여기 전자닉스 같이 움직이면서 아니면 플러스로 소부장들 반도체 소부장들하고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거 보면서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5만 원 여기까지 좀 돌려주는지 그리고 뚫고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을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좀 파악하면서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도 이게 5만 원 위에 지금 평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움직임 보면서 여기까지는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를 뚫고 갈 수 있을지 강하게 좀 뚫고 슈팅을 준다면 모르겠는데 안 준다면은 예 어쨌든 예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물량이 언제든지 출해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라든지 그런 거 확인하면서 아마 대응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게 완전히 그 매출 비중이 한 60% 70%가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회사라면은 조금 더 생각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매출이 많이 나온 회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향후 기대감, 반도체 쪽은 기대감으로 좀 가는 회사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다루고 있는 예, 소위 말하는 주포라는 세력들이 한 번 더 이용해서 슈팅을 줄 마음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좀 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 주가 움직임 보면서 예, 이런 데까지 오는지 그런 거 보면서 좀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역시 신규상장주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정보들을 가지고서 예, 이런 것들 머리에 넣어놓고서 예, 좀 대응을 해 나가면은 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영상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거 잘못 이쪽 아니네. 전에 거네요. 이노테크 주가 전망 신규 상장주지만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예측을 해봅시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